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존권 쟁취,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LS 판토스 및 대명물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보당 윤종호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는 계엄 청산의 한창입니다. 하지만 화물운송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의 갑질 계엄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 화주기업인 서브원에서는 오창 메가 허브의 배송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을 2025년 새해 벽두부터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해당 물류운송 부분의 운영과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LS 판토스와 대명 물류는 대기업 갑질 계약서를 들이밀며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운송료 삭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일요일부터 오창 메가허브 내 서브원 건물에 화물 노동자 3분이 고공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해당 고공농성에 대한 내용과 실제 현장 갑질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해당 기업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연대하는 발언을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0일 새벽 3명의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내야 할 연말연시에 가족을 뒤로한 채 고공농성이라는 힘든 선택을 하였습니다. 서부원 오창 메가허브센터의 기존 위탁 운영업체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며 LX 판토스와 대명물류가 신규 물류업체와 운송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위탁 운영업체는 기존의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12% 삭감된 임금을 제시하고 배송 문제 발생 시 급여 3개월분의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단체 행동이 정당할지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들은 이 조건에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7년간 일한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실직 위기에 놓였고 많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노역의 계약을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LX 판토스와 대명물류의 노역계약서 강요와 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하이옵티컬 고공농성, 건설노동자 국회 앞 고공농성 등 노동자가 하늘에서 투쟁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이 노동운동을 제약시하고 혐오하며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에 급급한 노동정책을 펼쳐오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부정부당한 위법적인 계약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도 또한 위법적 요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인 화물운송 노동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대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대화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서브원의 오창 메가 허브에는 3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현장 투쟁 상황을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이순홍 본부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연대 충북지역 본부장 이순홍입니다. 먼저 뭉왕공항에서 제주 항공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대기업 LG 계열사인 LX판토스와 하청 계약업체 대명물류에 마른 손수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는 천박하고 파렴치한 민낯과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는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에 서번 오창 메가 허브 센터에 일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LG그룹은 모두 아실 겁니다. 서번과 LG판토스는 LG그룹 계열사이고 LG그룹 후광을 얻고 있는 서번과 판토스, 서번 운송 계약을 한 LG판토스는 대명물류에 낮은 운송비로 하청 계약을 해주었고, 하청을 받은 대명물류가 화물 노동자에게 저지른 만행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서번 오창 메가 허브에서 배송 업무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에게 2005년 1월 1일부터 LX판토스가 서번 배송을 계약했고, LX판토스 하청업체인 대명물류를 통해 화물 노동자들에게 2005년 1월 1일부터 계약했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대명물류 대표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액에 계약하든지 아니면 계약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금액도 문제지만 계약서 내용은 현재 있을 수도 없는 갑질투성인 정근대적인 노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2조 2항은 계약 기간 동안 의뢰 기책으로 인한 배송 불가 시 동일 조건 차량이 투입될 때까지 의뢰 비용으로 대체 인력이나 차량을 투입하여 배송에 차질 없도록 한다. 단 불가 시 을은 갑에게 위약금 급여 3개월 분을 지불한다. 내일이면 2025년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류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임금, 노동 승계는 상식적인 것인데 현재 오창 메가 허브 화물 노동자의 운송 여건은 반영은 없었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같은 건 아예 고려대 없이 2024년에 받던 운송비에서 약 12%를 내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해당 조직 책임자를 통해 LX판토스와 대명물류의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였고, 서번 오창 메가 앞에서 15일 동안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홍보한 결과 지난 12월 23일, 27일, 28일 LX판토스와 대명물류 면담을 하였고, LX판토스와 대명물류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용 차량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물 노동자와 파트너십은 없고 화물 노동자를 포함 그 가족까지 길바닥에 내몰고 있습니다. 물류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와 사랑하는 그 가족까지 대기업 물류사 만행에 싫으면 말라 죽어 갈 것을 뻔한 결과를 보고 우리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LX판토스 서번 그리고 대명물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노예 계약서를 없애고 공정계약을 체결하라. 2. 화물연대 조합원 전원 고용 승계를 하라. 3.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라. 3가지 조건이 불이행 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 LX판토스와 대명물류와 대화가 되지 않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자 목숨을 걸고 오창 메가 허브센터 고공에 올라가신 3분의 동지 중 정기남 동지는 유서를 가슴에 품고 고공에 올라갔습니다. 지역 본부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3분의 동지가 무사히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안전운임을 재입법하고 전 품목 확대를 하여 화물 노동자가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서 투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유서를 품은 동료를 하늘로 올려보내야 했던 그 동료의 마음과 또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청주지부 서브원분의 총무인 정기남 동지를 모시고 현장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공농성 중인 서브원분의 분회장을 대신하여 지금 임시 분회장을 맡고 있는 서브원분의 이준범 조합원입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초등자녀 2명을 둔 가장이자 서브원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입니다. 연말을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하고 또 25년에 달리단 꿈을 꾸며 배송 업무를 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요? 앞서 본부장이 얘기한 운영사와 운송사의 갑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꿈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며 지금은 20여일째 못 본 가족들과 식사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길고 긴 파업으로 인해 점점 일상이 무너지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기는커녕 삭감이라니 그것도 1, 2%도 아니고 12%를 얘기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장 내년부터 급여의 12% 삭감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으신다면 이해하며 수긍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대로 서명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크게 흔들릴 테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아껴야 되나 혹은 부수입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뜻을 모아 투쟁을 시작했고 교섭을 요구했으나 한참을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 교섭에 나와서 논리에 맞지 않는 개변만 늘어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운영사에서 받는 돈보다 많은 돈을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받던 금액은 매년 교섭을 통해 정당하게 책정되어진 금액인데 그 금액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었다면 애당초 운영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논리적이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서 일단 계약만 성사시키고 화물 노동자에게 덜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논리적인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혹여 누구처럼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으며 연말만 되면 올해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임금을 깎자고 하려나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려나 혹여나 업체가 바뀌어버리는 건 아닐까 항상 불안한 연말을 보내왔고 기어코 24년엔 업체가 바뀌며 계약 해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서브원분의 조합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예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저 차짓한 옥상에서 투쟁 중인 3인의 조합원들과 본업에 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화물연대 입장과 관련된 자료는 그 배포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